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RIAA EQ 포너 EQ죠. 포너 EQ PCB 키트, 조립 키트를 구매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조립 키트가 왔어요. 뭐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일단은 그거를 박스까지 와서 했는데, 박스는 이미 뜯었고 이 상태로 해서 내부 포장을 해서 왔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개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부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전자 부품에 대한 기초 지식이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뭐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문과 출신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은 없으신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뜯어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또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PCB 판입니다. PCB가 프린티드 서킷 보드 아니면은 프린티드 와이어 보드 PWB 또는 PCB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1.6T 에폭시 재질의 PCB 판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완전히 동판으로 싹 덮여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두산이죠. 두산이라는 회사에서, 두산 그룹 내에요. 근데 그거 지금 따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두산 에폭시 그 패널 사건이 있었었죠. 그게 뭐예요?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그게 뭐죠? 여자분이 나와가지고서 막 그 패널 오염수 고발하고 했던 거. 그때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던 게 이 PCB였습니다. 요거는 원래 동판이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부품을 어떻게 꼽아 가지고 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요 패턴을 이렇게 그려요. 요 패턴을 그리는데, 이 패턴 그리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만, 패턴이 그려져 있는 나머지 부분만은 싹 염화제 HR이라는 그 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동을 싹 녹여버려요. 그러면 녹이면은 여기는 절연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 동판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 동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납땜이 될 수 있게 이 부분만 한번 PSR이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터 납땜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녹색으로 칠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부품을 꼽아 가지고 바로 땜을 할 수 있으면은 땜이 된 상태에서 부품들끼리의 상관관계 연결이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 도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PCB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 PCB는 요거까지 해서 중국에서 같이 만들어 온 거예요. PCB 회로 설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쫙 옆으로 쫙 뻗어 나오는 데가 있죠. 요거는 원포인트 그라운드 잡은 거예요. 원포인트 그라운드를. 그래서 메인 전원에서 들어오는 그라운드가 쭉 가서 한 군데로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그라운드가 여기에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노이즈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노이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또 노이즈 레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게 설계를 할 때 참조하게 돼 있죠. 이 제품은 요 OP 앰프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해서 소형 다리 8개짜리 OP 앰프 가지고서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트랜지스터가 안 들어가요. 트랜지스터나 진공관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OP 앰프라고 해서 들어가죠. 트랜지스터나 진공관에서 만들어진 회로를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IC가
IC의 이름이 IC라는 말이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집적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수십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 IC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PCB는 보통 이 PCB는 요 상태로서 나오고 요 두께에 따라서 여긴 지금 1.6T인데 PCB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 규격도를 확인하는 거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1.6T 짜리 두께, 요게 FR4 에폭시 재질이에요. 유리섬유죠. 이거 살짝 간다고 해서 막 갈아가지고 조금 찌꺼기 남은 거 손으로 하면은 그 손 속에 이게 박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이미 가공되어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요 테두리는 전부 다 CNC 가공을 해요. 구멍도 다 CNC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양면 PCB인데 요거는 이 면과 요 면 두 개 합해진 양면 PCB인데 여기에서 부품이 꼽혀지면은 요 회로와 요 아래쪽 회로가 서로 연결이 돼요. 즉 홀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요 구멍 안에 같이 동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스루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PCB 제조 공정에서 위에하고 아래를 서로 연결해주는 도금을 시키는 거죠. 도금을 한 다음에 동이 회로가 연결될 수 있게, 전기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보통 양면 PCB인 경우는 윗면에 부품을 꽂고 아래면에 회로를 구분하는 경우가, 단면 PCB는 그렇게 하는데 양면은 그렇게 해서 회로를 구성하기 좀 어려운 거다 그러면은 윗면에도 같이 이렇게 회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얇지만 1.6T 짜리 PCB, 1.6 두께의 PCB가 사실은 2차원적인 아니 3차원적인 입체 구성이 되는 거죠. 회로 구성만으로 가지고는요. 그리고 이 PCB 재질은 요거 말고 FR1이라는 재질이 있고 CEM1이라는 재질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체가 요 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PCB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LED 등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자체적으로 열 발산이 필요한 그런 PCB에, 그런 회로에는 그런 알루미늄 소재로 쓴 그런 PCB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PCB 설명은 여기까지고, 자, 어디 부품이 뭐가 와 있는지 봅시다. 부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왔어요. 요 와 있는데 요거를 보죠. 한번 쏟아 놓을까요? 자, 봅시다. 요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전해 콘덴서입니다. 요 마크 있는 게 삼형 콘덴서 마크예요. 삼형 콘덴서 NXH 시리즈 35V, 내압이 35V예요. 즉 제품이 35V를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680 마이크로페럿 이 용량입니다. 콘덴서의 용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삼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100M 105도씨, 즉 제품이 105도씨까지는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그 규격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IC 소켓이에요. 이게 IC 소켓을 왜 쓰냐면은 여기다가 이 IC를 직접 꼽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꼽아지겠죠. 그리고 꼽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안에가 움푹 들어갔죠. 이 부분에 보는데 이 부분이 요거 파인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무조건 1번 핀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무조건 요 표시가 해놨어요. IC에서도 이제 이 표시가 있습니다. 1번 표시 위치가. 여기는 이제 1번 편이에요. 그 1번 핀이 PCB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갖다 꼽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꼽아 봅시다. 자, 이렇게 꼽아줍니다. 자, 이 소켓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IC를 같이 제공을 해줘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든지. 이건 지금 제품이 버브라운 거예요. 버브라운 거, 잘 보이시나요? 버브라운 거 OPM프인데 요거를 OPA604AF 에요, AP에요. 그거네요. 요거를 잘 보이시나요? 요쪽에 하고 여기하고 같이 움푹 파 있는 자리로 해서 꼽아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뒤집히면 동작을 안 합니다. 전원도 거꾸로 막 들어가요. 그대로 계속 놔두면 IC가, 어떤 IC는 막 터지는 것도 있어요. 아예 기능을 상실해 버리죠. 이렇게 하고, 이게 소켓을 쓰는 이유는 이 IC를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 이 IC의 음색이나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OPM프에 의해서 저기가 돼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요 IC를 어떤 걸 썼느냐, 지금 버브라운 걸 썼는데 언제는 또 ST 거를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필립스 걸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내셔널 세미컨덕터 거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그때마다 나오는 음색이나 음질이 살짝씩 조금씩 차이가 나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DIY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DIY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음질에 예민한 부분들을 OPM프를 바꿈으로써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IC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죠. IC 소켓하고, 요거 전해 콘덴서, 요거는 니치콘 거네요. 니치콘 거고, FW 시리즈고, 요건 85도고,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 앰프렛의 50V 제품입니다. 요거는 스티롤 콘덴서라고 해요. 요 안에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 있고, 바깥에 쌓이는 요게 스티롤 필름이에요. 이 필름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겹쳐서 돌돌돌돌 감은 거죠. 실제 이 전해 콘덴서 내부를 뜯어보면 내부에 이 바깥에 알루미늄 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티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전해, 그러니까 종이 재질로 전해지를 사용을 하고, 그 전해지 안에다가 전해액을 집어넣어서 콘덴서를 만들어서 용량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온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안전하게 만드는데, 이 스티롤 콘덴서의 특성은 온도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온도 특성이 좋다는 뜻은 온도가 100도에서 아니면 영하 20도에서 똑같은 용량을 내는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계수가 별로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사용 환경에 따른 콘덴서 용량 차이가 별로 없어서 약간 정밀기기에는 이런 거, 이 스티롤 콘덴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IC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이게 글씨가? 요거는 글씨가 저도 잘 안 보이네요. ST에서 나온 레귤레이터 IC예요. 요거는 앞에 들어가는 전압이 5V다.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5V보다 낮은 상태의 정전압을 만들어주고, 12V다. 그런데 출력이 5V여다. 5V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나온 전압은 5V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ST나 내셔널 세미컨덕터나 이런 데서 많이 만들죠.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도.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 나고, 정전압, 보통 이제 정전압 IC라고 해요.
정단압 효율이나 아니면 리플 제거 효율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OP앰프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원이 공급됩니다. 보통 15V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 해서 이런 경우는 한쪽은 플러스 담당 한쪽은 마이너스 담당 해서 하나는 플러스 15V 만들고 하나는 마이너스 15V 만드는 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요거는 많이 보시는 저항입니다. 저항이요. 그 저항은 이제 띠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띠가 여기 있네요. 얘는 띠가 이렇게 이게 몇 개예요?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4개네. 다 그러네. 다 1%, 다 1% 오차로 돼 있는 저항이네요. 이거는 보통은 정밀기기에서 저항의 값은 일반적인 뭐 컨트롤 회로나 단순하게 온오프 하는 회로나 이런 것들은 그냥 5% 저항을 쓰는데 얘는 1%입니다. 요 저항의 1% 개념은 저항이 만약에 10kg짜리였다 그러면은 10kg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100ohm에 10.1kg에서부터 그 다음에 9.9kg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그런 오차를 가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5%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오차가 가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저항은 제가 좀 이따 어떻게 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콘덴서예요. 위막 거예요. 그 다음에 100/100 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100이면은 100나노페럿이에요. 100나노페럿이면 0.1 마이크로고 0.1 마이크로에 100V, 내압이 100V인 콘덴서입니다. 요거는 극성이 없어요. 전에 콘덴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극성이 있고 없으면은 플러스예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까만색 띠는 위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까만색 띠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예 통일을 했어요. 이런 금색 띠가 이런 캡이 껍질이 금색으로 돼 있어도 까만색이 돼 있는 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봐서도 만약에 거기 지워졌다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길고 짧은데 긴 거는 플러스, 짧은 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일반 MMK인데 요거는 1N0K라고 됐네요. 1나노페럿입니다. 1나노페럿에 K로 되어 있죠. 이렇게 K가 오차입니다. 네? 오차요. K면은 10% 오차입니다. 저항도 10% 오차가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만든 것들은. 자, 그리고 요거는 단자입니다. 요거 단자요. 이게 250 단자. 네, 250 단자네요. 요거는 이 바깥에서 이런 데다가 외부 전원이 들어가다거나 그럴 때 외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삽입을 꼽아서 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을 꼽아 가지고 여기다 직접 선을 꼽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놓는 거죠. 자, 요거는 다이오드입니다. 요 다이오드는 아마 패스트 리커버리일 거예요. 모델명이 여기 써있네요. 200V BYV27. 요 다이오드는 교류가 들어오면 직류로 바꿔주는, 그래서 다이오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전기가 플러스 전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흐르는 그 방향성을 가지게 만든 그런 반도체입니다. 얘도 이제 반도체죠. 이렇게 하고 요거도 콘덴서예요. 요거는 저거 콘덴서예요. 그 위마 거는 아니고 필립스 거 일반 그
이게 뭐 무슨 MMX 콘덴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네. 이거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부품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콘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항을 읽는 방법은 자, 여기에 자, 보이시나요? 뒤집었나요? 이렇게 보죠. 뭐. 자, 띠가 저항 띠가 이렇게 있고, 흑, 갈, 적, 등, 황, 녹, 청, 자, 회, 백, 그 다음에 금색, 은색,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있고, 저항 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3밴드죠. 3밴드 저항 3개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바깥쪽 끝이 없다 그러면은 20%의 오차를 가진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4밴드 짜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개의 띠니까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죠? 4밴드 짜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5밴드 같은 경우에 맨 앞에 숫자가 첫 번째 라인, 자 5죠. 이 그림 보고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 5죠. 녹색.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오렌지면은 3이죠. 네? 여기서 자 그럼 5하고 3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띠가 갈색이에요. 갈색이면은 쭉 흑색, 갈색 1, 2죠. 그럼 합해서 5, 3, 1이 돼요. 5, 3, 1. 여기 인쇄가 그랬나? 이게 빨강이네. 5, 2, 1이니까. 이거 빨강이에요. 그럼 5, 2, 1이 돼요. 그리고 맨 바깥 네 번째 띠가 흑색이에요. 흑색이면 곱하기, 즉, 멀티플라이, 곱하기 1을, 그 승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까만색이면 1승수예요. 그러면 5, 2, 1 곱하기 1. 521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깥에 거 요거 띠가 요 띠가 이게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지금 빨간색이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은 갈색이겠네. 갈색이면 여기 쭉 와서 짠, 갈색. 그 1, 즉 1%짜리 저항이 되는 거예요. 521 옴 1%, 즉 521옴 1%의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실제 저항을 보면 갈색, 빨강, 흑색, 갈색, 금색, 이게 뭐예요? 색깔이 없죠? 4개죠. 그러면은 봐요. 맨 끝에 은색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오차가 그렇게 심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으면 갈색, 빨강, 흑색, 갈색이면 갈색,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흑색, 점 1, 2, 0이 되겠죠? 1, 2, 0, 1, 2, 0에 그 다음에 1, 그죠? 브라운이죠? 1이죠? 그럼 120 곱하기 10이면은 얼마죠? 1.2, 1200이죠? 그럼 1.2kΩ이 되는 거예요. 1.2kΩ. 요거는 그래서 요거 자체는 1.2kΩ 짜리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짜리, 요거는 이제 4개짜리 띄고, 요거는 자 5개짜리예요. 보죠. 자색,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자색, 그 다음에 그린, 까망, 빨강. 그러면 자색이면 브라운 1, 그죠? 아니죠. 자색이니까 7. 그 다음에 녹색 5, 7, 5. 그 다음에 까망이죠. 7, 5, 0. 7, 5, 0에 빨강이면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7, 5, 0, 0, 0. 그렇게 되죠. 7, 5, 0, 0, 0.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맨 끝에 이
갈색이 있으면 이 갈색이 1%로 표시를 해요. 이때는 75000의 1%, 그 75kg의 1%짜리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은요. 이 저항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 그림은 뭐야? 구글에서 구글에서 뭐 레지스터 컬러 코드라고 치시면 수없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 수없이 나오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찾으시면 돼요. 세상 편해졌어요. 옛날에 이거 다 외우고 다녔는데 학교 제가 광운전자공고를 나왔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외워요. 못 외우면 안 되죠. 주 직업이 그게 될 건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이건 뒤집어 놓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PCB에다가 해당 부품을 이제 꼽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아까 얼마였죠? 1.2kg 였죠? 이게 쭉 보면은 1.2kg 짜리가 어디 있나? 1.2가 어디 있나? 1kg. 그래? 1kg 없는데? 없는데요? 어? 없는데요? 이거 먼저 보죠. 요거는 10kg 짜리예요. 맞나요? 왜 1kg가 다 1kg로 해놨네? 1인데 1.2kg가 와버렸네. 자, 1kg하고 1.2kg하고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꼽아보죠. 저항을 꼽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먼저 딱 접어가지고 1kg, 여기 1kg 자리입니다. 1kg에다가 딱 꼽고 이렇게 꼽아요. 됐죠? 그러고 나서 뒤에서 이대로 그냥 안 빠지면 괜찮은데 한번 빠지니까 요거를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요. 안으로 벌리는 경우도 있고 바깥으로 벌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잘라내고 납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작업하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번 동영상은 이 부품이 뭐가 들었나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다음 동영상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해드렸네. 여기 아까 110 아까 제가 250이라고 그랬죠? 이게 110이네. 이건 250인데 이건 110 탭이고 네. 요거는 여기다가 선을 직접 꼽아 해가지고 클램퍼로 이렇게 딱 찍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케이블이 이게 이제 단자 보호용 캡입니다. 실리콘으로 그러니까 에폭시로 되어 있는 관련 단자 보호용 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꼽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거 있으면 다시 찍어 드릴 테니까 의견 주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